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할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까? 오늘 이야기할 한국 소설 유리 언덕은 바로 이 가슴 아픈 딜레마를 아주 정면으로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정말 피할 수 없이 사랑과 위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욕망과 현실의 갈등을 보고 유리 언덕과 모랄 카메라라는 핵심 개념을 살펴본 뒤에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작가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서다이어와 한태주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이지 돌파구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의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여기 다이어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정말 순수하게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있죠. 태주와의 사랑, 개인의 자유, 내가 선택하는 삶.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원치 않는 정략결연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건 팽팽한 줄다리기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요의 욕망을 가로막는 이 거대한 현실의 벽을 소설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리 언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기가 막힌 은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유리 언덕이 대체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언덕 꼭대기에 내가 원하는 목표, 내 꿈이 바로 보여요. 정말 손에 잡힐 때 가깝죠? 그런데 그 언덕이 온통 유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르려고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져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정말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장벽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요의 유리 언덕이 얼마나 가파르고 잔인한지는 그녀의 아버지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아빠가 자살하는 꼴을 보고 싶냐? 이건 그냥 부탁이 아니죠. 감정을 무기 삼은 협박이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유리 언덕이 다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친구 보미는 가난이라는 미끄러운 언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소설은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저마다의 쇳길을 한 유리 언덕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유리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는 걸까요? 소설은 그 이유가 단지 외부에 있는 장애물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 우리 머릿속에도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모랄 카메라 때문입니다. 모랄 카메라라 이 단어는 말이죠. 마치 내 마음속에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해둔 것과 같아요. 사회의 시선, 전통,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같은 것들을 스스로 내면화해서 내 욕망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뜻합니다. 소설에서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도로 위에 과속단속 카메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카메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과속하면 딱지가 날아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도를 줄이죠. 모랄 카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랄 카메라는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한쪽에서는 전통, 즉 오래전부터 내려온 윤리규범이 우리를 붙잡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같은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기대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아주 강력한 내면의 압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외부의 장애물인 유리 언덕과 내면의 감시자인 모라 카메라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인물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요의 저항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강제 약혼으로 시작해서 집에 갇히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쓰러지는 결정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녀가 자유를 향해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요는 모든 것을 뒤바꾸는 단 하나의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아빠, 알았어. 결혼할게.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 바로 이 한마디. 결국 다요의 욕망이 의무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모랄 카메라가 최종 승리를 거두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렇다면 작가는 이 끝없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욕망은 결국 이렇게 심판받고 억눌려야만 하는 걸까요? 작가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욕망은 도덕의 검증을 받지 않으면 불순물로 폐기된다. 이게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뜻은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이 도덕적인 틀 안에서 검증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아니라 나의 도덕적인 세계와 어긋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 욕망과 의무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넘어야 할 유리 언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모랄 카메라는 지금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